오른쪽에 대형 현수막 두 가지는 민주노총 깃발에 여러분들 얼굴을 다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노총의 얼굴이 바로 우리 조합원들이다라는 의미로 깃발을 만들어 봤고요. 저 뒤쪽에 있는 깃발은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찍은 인증 사진으로 우리 건설노조는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조직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따 끝나고 나서 전체 지대별로 인증 사진 이렇게 찍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 찍기 가족 인증 사진에 같이 참여해 주신 조합원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돼서 제 말씀은 여기까지 줄이고요. 본 행사를 지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민중회는 본 행사 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먼저 사전 교육으로 분과위원장님 모시고 전국 돌아가는 상황을 여러분들께 보고도 드리고 또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 분과위원회 맹종환 분과위원장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동지들 반갑습니다. 건설노조 토목건축 분과위원장 맹종환입니다. 주주님! 더우신데 고생들 많습니다. 지금 토목건축 분과위원회에서는 전국의 모든 지부의 전체 조합원들과 함께 이런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대전세종건설지부가 지금 12번째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미래를 사랑하자라고 써져 있습니다. 미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꿈이 있어야 됩니다. 꿈. 건설 노동자의 꿈이 뭘까 고민도 해보고 이제 건설 노동자들이 우리 전체 조합원들과 함께 꿈을 같이 꿔보자 라는 취지의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 원천 교섭 문제와 이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부연 설명하겠고요. 그래서 미래를 사랑하자, 꿈을 한번 같이 꿔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건설 노동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건설 노동자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한 일당 50만 원 찍어가지고 월천 찍고 연봉 한 2억씩 찍고 이러면 좀 괜찮아지겠습니까? 그 정도 벌어야지 어디 가서 돈 좀 번다 이러게 될 것 같은데 조합원 동지들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돈 많이 벌면 건설 노동자가 좀 괜찮아질 것 같고 그것을 이제 계속 해야 될 과제인 것 같고 지금 사실은 건설 노동자의 삶이 뭐냐면 지난 100년 동안 돌이켜보면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회적 지위,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는 상황으로 진입하지 않으면은 계속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지금 패시브 건설이네, 모듈라 건설이네, 스마트 공법이네 해가지고 수없이 많은 기술 발전을 통해 가지고 건설 현장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삶은 온데간데 없고 노동자들은 아직도 저임금 고강도 육체노동에 시달리면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밥을 먹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노동자가 해야 될 일은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는 투쟁에 진입을 해야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제시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2017년도에 임금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중앙임금단체 협약을 2017년도에 체결했고 이제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 이제부터 향후에 있을 10년을 어떤 투쟁을 통해 가지고 2036년도에는 건설 노동자의 모습이 어떻게 만들어질 건가 이것을 같이 고민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0년의 전략 그리고 삶을 바꾸는 투쟁 그리고 건설 노동자들의 생애 주기에 대한 입장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고민입니다. 그래서 건설 노동자의 입문하는 과정 그리고
입문한 이후에 입직한 이후에는 고용과 노동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낼 건지, 그리고 퇴직 이후에 건설 노동자의 삶은 또 어떻게 만들어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 노동자들의 생애 주기, 그리고 우리의 건설 노동자로 보면 10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투쟁의 과제를 제시하고 함께 결의하고 투쟁해보자라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입문부터 보겠습니다. 건설 노동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쩌다 보니 목수가 되었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나의 꿈은 목수였다, 철근이었다, 타설이었다, 20살부터 꼭 해야지, 이런 마음 먹고 시작하신 분 있는가요? 있으실까요? 아유,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변을 보거나 함께 일했던 동료들 보면 사업을 크게 하다가 말아먹고 40대 돼가지고 애매한 상황이고 빚은 쌓여있고 이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방 취직하려고 고생하고 있는데 노력하는데 취직은 잘 안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옆집에 있는 삼촌이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시작한 분도 있고, 생활비를 벌려고 대기소 나가가지고 인력 대기소 나가가지고 시작했던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왜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직업이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대접을 받고 산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격도 없고 기준도 없지만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직업, 그게 건설 노동자. 속칭 말하는 노가다가 됐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닌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시공을 하게끔 만들자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을 만들고 그것을 직업으로 만들자.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만들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이 건축물, 어떤 국민이, 어떤 시민이 사용할지 모르는 사회 공공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산업이라는 것은 수입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의 국토에 집을 짓고 해야 되는 겁니다. 즉 미국에서 건축물 지어가지고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띄어가지고 앉힐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건축물은 무조건 한국에서, 대한민국 국토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이 안 돼요.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건축물이 수입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외국인이 수입돼가지고 외국인이 짓는 생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건설 노동자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자격을 부여한 사람들만이 시공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국가 시공 자격을 부여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건설 노동자가 몇 명인지, 어디 현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국가 내에서도 추산을 하지 못하고 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는 건설 노동자가 몇 명인지 산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 안 되는 겁니다. 의사도 변호사도 증이 있어야지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는데 목수와 철근과 타설과 시스템 시공하고 있는 우리는 왜 증이 없이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가? 그래서 시공의 기준을 정하자는 겁니다. 국가 시공 자격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제 발의되고 있는 건데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건데 국가가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시공 자격증을 줄 건지, 그렇다면 교육을 받는 사람들만 줘야 됩니다.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증이 발급되어지고 증이 발급된 사람들만이 현장에 출입할 수가 있고 출입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시공이 가능한 직업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고서는 이 악순환들이 종식되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외국인 문제도 여기와 더불어서 증을 발급할 건지 말 건지부터 시작을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수요 공급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2026년도에 공사 수주가 120조를 한다. 120조 정도의 공사 물량이 있으면은 이 물량에 대해서 몇 명 정도가 투입될 수 있는 건가? 이것은 공사 계획과 시방서에 다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력 수급에 조절이 가능한 겁니다. 2026년도에 목수가 30만 명이 필요한데 현재 자격증이 발급된 사람들이 25만 명이다. 5만 명 정도가 추가적으로 발급해야겠구나. 인력 수급 조절을 국가에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구조적인 변화, 건설 노동자의 직업적으로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도입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전문 교육기관이라는 것은 2주든 3주든 6주든 교육을 받는 사람만이 시공 자격증을 발급하겠다는 겁니다. 그 교육기관은 국가에서 인증받은 교육기관이 될 것이고 그 교육기관은 노동조합에서 운영을 할 건지 별도의 교육기관을 설립해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증을 발급할 건지 그 교육은 안전교육과 법률교육과 기능교육을 같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수급조절이 되어지는 거고 증이 발급된 사람들만이 일을 할 수 있고 청년고용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노동조합이 애써가지고 윤석열 정부 들어오기 전에 노동조합을 통해가지고 청년들이 들어왔지만 다시 이탈했습니다. 저는 청년 고용의 활성화 문제는 사용자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사장들이 해야 되는데 사장들한테 인센티브가 나가야 돼요. 지금 중소기업에서 청년들을 2년 동안 고용을 하게 되면 그 회사에 정부는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좋아하는 기본소득의 원칙에 근거해서 출연하고 있습니다. 돈을. 근데 건설 산업에서는 전문 건설 업체가 하고 있는 채권 업체가 하고 있을 때 20대 30대를 고용하게 되면 임금의 절반은 국가에서 지원하겠다. 그것을 한 5천억이든 2천억 정도 예산을 수립했으면 전문 건설 업체들이 무조건 20대 30대를 고용하기 위해서 현안이 될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전환이 필요하지 않은 전환이 돼야만이 청년들이 다시 고용이 되는 거고 고용의 주체인 사용자들이 발벗고 뛰어다니면서 청년 고용을 활성화시킬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문하기 위해서는 이제 건설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 시공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만 시공하게끔 만드는 구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고용의 문제입니다. 공개 채용 시스템과 기능 등급제가 있습니다. 기능 등급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시죠? 초급, 중급, 고급, 특급으로 기능인 등급제는 도입이 됐습니다. 근데 현장에는 적용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초급이든 고급이든 중급이든 임금격차가 있어야 되는데 임금격차가 없고 이것은 적정 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개채용 시스템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 노동자들은 시공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은 전국에 몇 명이 있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건설 업체들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을 분할해가지고 형틀 목수가 초급은 20명, 중급은 40명, 고급은 60명, 특급은 10명 정도를 공개적으로 채용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통제를 해야 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의무적으로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현장들은 몇 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2026년도 7월부터 2027년도 10월까지 형틀 목수가 몇 명이 고용하겠다. 공개적인 채용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 현장을 못 돌아가게끔 제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게 했을 때는 고용 관계에 있었을 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시스템 봅시다. 과거에 오야지들 통해 가지고 나의 일자리를 수급받았습니다. 현재는 이제 노동조합이 다연스럽게 생겨가지고 노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나의 일자리를 수급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개인이 현장을 선택하고 채용될 수 있게끔 이력서를 제출하자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내게 시공 자격증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가에서 발급되어진 등급이 있고 이 등급에 의거해서 국가는 인력 수급 조절을 위해서 공개 채용 시스템을 법으로 안착시키고 업체들은 공개 채용을 통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의 공개 채용을 통해 가지고 인력 수급을 받고 인력 수급을 받는 것은
기능인들이, 숙련공들이 공급을 받는 겁니다. 그럼 업체도 좋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형성이 돼야죠. 그럼 노동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의 이력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분위기가 싸하네요. 예? 어디에 있습니까? 현장, 고용노동부, 노동조합. 우리의 이력이라는 것은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 퇴직 공제 부금이 우리가 납부되고 있죠. 퇴직 공제 부금 납부가 1998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97년도 노동자 뒤지게 데모해가지고 만들었고, 그것이 현재 거의 30년 되고 있어요. 그러면 퇴직 공제 부금 공제에 가가지고 제가 맹종환인데, 맹종환 이력서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퇴직 공제 부금이 얼마만큼 쌓여 있고 어디에서 일을 했고 몇 년도 몇 월부터 어디에서 일했는지 이력이 나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일을 했다고 하면 현대산업개발의 어떤 단종에서 일을 했다라는 게 나와요. 그럼 그 이력서를 가지고 회사한테 제출하는 거고, 회사가 제출했을 때 이 사람은 어디 회사에서 땡공사에서 했는지, 도로공사에서 했는 건지, 다리배공사에서 했는지, 아파트 어디에서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경력이 어느 정도 되고 고급인지 초급인지 중급인지 확인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이력이 관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력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면은 기능인들이 이력서를 넣고, 업체는 기능인들을, 숙련공들을 수급받고 인력들을 공급받고, 국가는 이게 세금이 안 나가게끔 세금을 징수할 수 있고, 건설 산업에 있는 건설 노동자들의 인력이 어떻게 되고 있고 산출하고, 그렇다면 건설 산업에 국가 기반에 어느 정도 숫자가 필요한 건지가 인력 수급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노사정이 한꺼번에 운영되는 시스템이 도입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법제도 개선을 10년 동안 해가지고 만들어보자,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내가 한 5년 있다가 어차피 은퇴할 건데 그게 굳이 필요한가 생각도 있겠지만, 건설 산업에서 녹을 먹고 밥 먹고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 후배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없습니까? 있죠?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가보자 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개채용 시스템과 기능등급제 정착이라는 게 국가시공 자격증, 공개채용 시스템, 기능등급제 도입, 이 3자가 돌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또 영국을 가본 적이 있어요. 영국을 가봤더니 영국에서는 초급은 하얀색, 중급은 초록색, 고급은 빨간색, 특급은 검정색 카드가 있는 사람만이 현장 소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장 소장을 하려면 그 정도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건설 노동자들도 등급을 향상하기 위해서 승진하는 시스템이 있는 거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임금이 책정되어지는 거고, 이 책정 속에서 이 사람들만이 현장을 출입할 수 있는, 우리가 전자카드제가 있죠. 전자카드제가 있는데, 전자카드제가 이게 연동해가지고 이 증이 있을 때만이 현장을 출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출입할 때, 현장 데이터 출입할 때 찍어지면은 이것이 정부에서 이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맹종환이가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일을 했구나 라는 게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호주나 영국에서는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설 노동자들이 승급을 통해 가지고 관리자가 되어지고, 관리자를 통해 가지고 현장의 책임자가 되는 단계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30년 해도 계단을 잡고 10년 해도 계단 잡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좀 정식하고 건설 노동자들의 직업 전망도 밝혀지고 직업군으로서 울타리를 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금융대출 제도입니다. 금융대출 제도 또한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30년 일했는데 내가 6개월 동안 놀고 있다. 그런데 은행 가서 생활비 대출 좀 받으려고 했는데 대출을 안 해준다. 옆에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30대 연봉 3천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따박따박 대출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해준다. 청년들이 이야기합니다. 결혼해가지고 좀 집 좀 살려고 하는데 대출 안 해준다. 건설 노동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직업군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연봉이 내가 팀장 잡아가지고 8천 정도 찍고 있는데 연애에 대출을 안 해준다. 이런 시스템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건설 근로자 공제에 퇴직 공제 부금이 6조가 쌓여 있어요. 우리 거 돈이, 우리 돈이 6조가 쌓여 있습니다. 하나은행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우리 거 돈 가지고 이자 놀이 하고 있는데 우리 거 돈 좀 땡겨서 대출 좀 해주라 하는데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 공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이걸 만들고 있는데 올해 사실은 퇴직공제 부금이 올랐죠. 8,700원으로 되는가요? 그죠? 이것 또한 건설 근로자 공제에도 반대하고 건설협회도 반대하고 전문건설협회도 반대했던 거 노동자 협상하다가 이제 투쟁하려고 딱 들어가니까는 합의가 돼가지고 올라간 겁니다. 지금까지 퇴직공제 부금은 노동자 투쟁하지 않고 올라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근데 그 돈이 생각을 해보면 한 6,000원 잡고 연간 200일 찍은다 했을 때 120만 원 찍고 30년 해봤자 3,600만 원 되는 겁니다. 3,600만 원 가지고는 퇴직금이 안 돼요. 우리가 노후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퇴직 금융대출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손을 봐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독립주체로 시공사가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업체를 감리처럼 별도로 산정해갖고 해야겠다. 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강도 육체 노동을 하고 있고 실외에서 노동하고 있는 우리가 8시간 노동해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주휴수당이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근로기준법에 주휴수당이 만들어진 이유는 노동자들 더 빼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휴식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주휴수당을 만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주휴수당이 전면적으로 도입되지도 않았고, 두 번째로는 더 8시간 노동해 가지고는 그 다음날 가서 일하기가 빡빡하다. 그럼 주 7시간이든 아니 일 7시간이든 6시간이든 노동시간 단축하자는 겁니다. 5시에 퇴근하는 것을 참시간 좀 당겨가지고 오후 3시 정도 퇴근하자. 이 주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내 몸이 건사되고 결벽이 안 되니까. 이것 또한 호주에서는 같은 시간에 7시에 작업을 시작합니다. 호주에 있는 건설 노동자는 2시에 퇴근합니다. 집에 가서 애도 보고 사랑받는 남편 되고 너랑 주는 아빠 되면서 1등 신랑감이 되고 임금은 교수 임금 정도 받습니다. 이렇게 뭔가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 가지고 진입을 하자는 겁니다. 내국인 고용안정 또한 뭐 절박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퇴직 문제입니다. 퇴직연금,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30년 빼빠지게 일을 해봤자 퇴직금이 3,600만 원. 이것이 안 되니까 몇 살까지 일하고 싶습니까, 우리 조합원들? 80. 아주 일에 환장을 한 거죠. 일하고 싶어 죽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 현장에서 지금 뭐 63세에서 끊어버리고 61세에서 끊어버리고 65세에 끊어버리고 있는데 원청 이놈들이 이렇다. 현장에서 안 받아준다. 노동자에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 조합원들이 나이를 점점 먹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조합원들한테 물어봅니다. 몇 살까지 일하고 싶습니까? 70 정도는 어찌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모든 지구에 갔을 때 공통된 입장이 70입니다. 그럼 70까지 일을 하고 싶어서 합니까? 내가 직업정신이 강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죽을 때까지 한번 내가 해보려고 한다. 이런 마음입니까? 은퇴한 이후에 대책이 없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은퇴한 이후에 그러면은 퇴직 이후의 삶이 보장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퇴직공제 부분 만 원 올려봤자 또 견적 안 나오고,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매달 월별로 나오는 퇴직연금으로 전환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연금.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6조가 쌓여있고 이 6조를 가지고 퇴직연금으로 연구요금이 넣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돌려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를 들면 이게 다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외국에서는 노동조합에서는 63세에 은퇴하고 싶다.
사용자, 회사는 65세까지 일을 하자라고 파업이 들어갔어요. 파업. 근데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70 먹을 때까지 일하고 싶다. 회사는 61세면 그만두세요. 역전된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공사 금액의 일정 금액, 안전관리비가 프로테이지가 있는 것처럼 공사 금액의 1%, 1.5%를 회사가 공사 시작할 때 퇴직연금에 납부하고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1년이라도 더 일을 시키는 것이 자기의 이익이에요. 회사는. 노동자들은 1년이라도 빨리 은퇴하는 게 이익이에요. 그러니까는 노사 교섭하다가 싸움이 났고 파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외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국은 노동자는 일하고 싶다고 아우성을 치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는 도입할 때가 됐다. 퇴직공제부금 이게 일시불로 받고 안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퇴직연금으로 20년 한 사람들은 월별로 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찍고 30년 한 사람은 200만 원, 250만 원 찍어가지고 매달 지급하게끔 하자. 그러면 퇴직 나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65세까지 찍을 건지 63세에 찍을 건지는 합의를 하자.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퇴직이 있는 삶이, 은퇴한 이후의 삶이 보장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서 5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5년 정도 한 사람들은 직업을 안 쳐줘야죠. 우리가 안주업을 해야죠. 그죠? 10년 정도 해야지 우리가 또 건설밥 묵었다고 할 수 있는 거지. 5년 해갖고 이거 안 쉬어준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야지 재정이 돌아갈 거니까. 저는 이렇게 시스템을 정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입직하는 과정에서도 절차를 통해서 증을 발급되어지고 직업으로 만들자. 두 번째로는 고용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중간에서 대가리땅 먹고 와리따가 있는 사람들도 없애버리고 일정한 교육을 이수받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일정한 숫자를 관리할 수 있고 국가에서 관리되어지는 건설 노동자들만 현장에서 고용될 수 있는 구조. 중간에서 바닥의 구조를 빼고 넘어가자. 그 고용시장이 되는가. 그리고 고용시간을 노동시간을 단축하자. 퇴직한 이후에는 노후가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 삼각자도 대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건설 노동자들의 직업의 세계 죽이를 어떻게 만들 거냐. 구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워서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내자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꿈나무는 안 되는 이제 대본을 해야 됩니다.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건설 노동자들은 투쟁을 하기 바라는 겁니다. 모든 건설 노동자. 제가 방금 말했던 내용들은 조합원들은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에요. 건설밥을 먹고 살고 있고 망치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적용되어 있고 만들어야만이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설 노조에서는 우리 조합원들은 이제 내거 챙겨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건설 노동자들 건설밥 먹고 사는 같은 동료들 다 책임지겠다는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현재 데이터를 보면은 조합원은 한명밖에 안 됩니다. 저희가 지금 토목건축으로 보면은 45,000 찍을 때가 있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오기 전에 45,000 찍었습니다. 제가 국가인장 시작할 때 13,000 찍었습니다. 현재는 17,000, 18,000 갑니다. 조합원 숫자가. 전국에 200만 건설 노동자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한 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그래서 우리만 밥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는 윤석열이 타깃이 됐고 타깃이 돼가지고 우리 한번 뒤지게 뜯어 맞았다. 그러면 우리가 마인드를 바꾸자. 어떤 마인드로?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모든 건설 노동자들이 위한 투쟁으로 나가자. 그래야만이 우리 조합원들이 업무받고 지지받고 우리가 타당받을 때 현장에 있는 비조합원들이 우리를 지켜주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우리가 순수한 투쟁을 하는 거고 우리 조직을 살릴 수 있다. 전체 건설 노동자들 비조직 직종 비조합원들까지 망라되어진 사람들을 책임지자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마음 촉촉하네요. 그래서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문제는 건설 노조의 자세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투쟁하는 길이 미래가 좋아질 거다. 낙관도 있어야 됩니다. 희생과 헌신 10년 동안 뒤지게 지금까지 투쟁했는데 또 투쟁 안 하는 거냐? 맞습니다. 또 해야 됩니다. 왜? 길을 만들려고 하니까.
건설 노동자들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우리는 길을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 길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풀숲을 헤치고 갑니다. 누군가 가야지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 길을 누가 만듭니까?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만들고 뒤에 200만 노동자들이 함께 갔을 때 길이 완성되고 신장로가 열려있다. 그래서 계속 희생과 헌신 필요하고, 그리고 200만 건설 노동자 책임지겠다는 마음도 필요하고, 우리가 투쟁하면은 좋아질 거야 라는 낙관도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직된 건설 노동자하고 뭉쳐져 있는 노동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특정 직종을 독점합시다. 현장을 장악하자 백날 이야기합니다. 현장을 장악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회사 놈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현장을 못 돌아가게끔 만드는 게 현장을 장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파업한다고 해서 현장을 장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파업하면 우리만 파업하고 딴 놈들이 와가지고 다 일을 해. 이건 타격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2013년도부터 12년도부터 준비했던 것은 전국에 있는 형토의 목수들 독점해가지고 회사가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우리가 사람을 안 보내주면은 현장이 안 돌아가게끔 만들자, 이런 전술을 짰습니다. 이런 전략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특정 직종을 독점하고 다직종 조직 확대하고 현장을 장악하자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강력한 노동자 팀이 필요하죠. 강력한 노동자 팀이라는 것은 실력이 좋아야 된다. 실력이 좋다는 건 뭡니까? 실력이 좋다. 또 싸해졌는가? 투쟁을 잘한다. 일을 잘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우리가 몫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이 되려면은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야 되고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일 못한다는 소리 들으면 짜증납니다. 팀 내에서 5,000원 때문에 야 저놈이 나보다 일 못하는데 5,000원 더 준다고 이게 말이 돼?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맞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일에 대해서 실력이 좋아야 된다. 일을 깔끔하게 해야 된다. 물량을 뒤지게 죽이자는 게 아닙니다. 품질로 승부 보자. 하슬이 안 나오게 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력 좋은 노동자 팀이 돼야 됩니다. 어디 가서도 인정받는 노동자 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옛날 오야지처럼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적인 노동자 팀이 돼야 됩니다. 현장 노동자 책임지는 노동자 팀. 이것은 잠깐 설명드리면 제가 2011년 정도에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노동자 팀이 아예 청초할 때입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 있는 사람들 12명인가 15명 데리고 현장에 들어갔고 현장에서 돈이 안 나왔습니다. 그때는 계단팀, 상판팀 이렇게 나눠졌어요. 팀들이. 계단팀장하고 상판팀장한테 물어보니 우리는 돈을 안 준다더라. 그랬더니 제가 쫓아가가지고 왜 우리 돈을 안 주냐. 노동자 팀은 줄 테니 일을 해라 라고 했어요.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네미콘을 제가 막았습니다. 현장 게이트에 우리 조합원들 15명을 게이트 앞에 누워있으라고 하고 네미콘 들어온 걸 막았습니다. 원청 소장이 뛰어나왔습니다. 원청 소장이 무엇이라고 하냐, 왜 이러는 거냐, 제가 요구한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현장에 출력하고 있는 200명이 있는데 200명 건설 노동자들 임금을 다 지급해라. 같은 날짜에. 첫 번째. 두 번째, 내일 아침 TV에 때 원청 소장이 나와가지고 임금을 체불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해라. 이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게 됐고 현장에 있는 노동자 그 200명 중에 우리 조합원들 15명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는 그걸 해냈습니다. 그랬더니 상판팀, 계단팀들이 6개월 뒤에 다 노동자를 가입했습니다. 저는 현장에 있는 200명이 출력이든 300명이 출력했든 우리 노동자팀이 한 팀이든 두 팀이든 그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 다 책임지는 투쟁이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현장 노동자 책임지는 노동자팀이 되는 겁니다.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문제도 해결해주는 노동자팀이 되자는 겁니다. 이래야만이 강력한 노동자팀이 됩니다. 단체별 발전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2017년도에 임금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결정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10년 전에 2014년도, 13년도에 현장이 어떠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불과 10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게 당연한 거죠. 단체 예방이 당연한 겁니다. 2026년도에 원청 단협을 합니다. 원청 단협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임금이 올라갈 거냐, 우리의 고용이 활성화될 거냐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원청 단협을 하는 거냐? 원청과 노동자가 같은 지위선상에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원청사가 전문건설업체 가짜나게 생각하고 건설 노동자들 가짜나게 생각하는데 그걸 깨부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노총에서 원청교섭 투쟁하겠다고 방방 뜨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금속노조에서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교섭하는 게 18,000명입니다. 금속노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우해양조선 기억나실까요? 한참 그때 막 파업해가지고 뭐 용접해가지고 안에 들어갔던 분 있잖아요. 스스로 억세 투쟁했던 거기입니다. 대우해양조선. 거기가 지금 하나오션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10,000명의 배를 만들겠다고 출력하고 있습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10,000명이. 조합원들은 150명. 10,000명 중에 150명이 사내하청 조합원입니다. 금속노조에서 원청교섭 돌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건설노조는 우리가 5만, 플랜트가 5만, 10만이 지금 이거 원청교섭 하겠다고 때려박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0개사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90개 원청사를 대상으로 교섭을 진행하고 있고 10대 시공사는 대부분 사용자성을 인정받았고 빠르면은 7월 달에 삼성물산하고 교섭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건설노조가. 그리고 현장 투쟁과 현장 촉파할 수 있는 단위도 건설노조밖에 없습니다. 원청 대상으로. 엊그저께 타워가 3일인가 파업을 했죠. 3일 파업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타워, 기계, 토건이 함께 현장 촉파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장이 난리가 날 겁니다. 노동부 장관이 나올 겁니다. 노동부 장관이 양쪽을 중재합니다. 합의를 합니다. 이렇게 유연출이 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청 단협을 통해 가지고 지금 감도가 좀 떨어져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별협약, 단체협약, 협정을 통해 가지고 모든 노동자들이 우리가 체결한 단체협약을 적용하게끔 만들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여기 있습니다. 모든 건설 노동자를 위해 투쟁하자. 조합원들 심장 속에, 머릿속에 깊이 새기자. 이게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 다 잊어버려 상관없습니다. 저는 건설노조가 2007년도에 창립할 때 200만 건설노동자의 대표 조직으로서 200만 건설노동자를 책임지겠다고 2007년도에 건설노조를 창립했습니다. 저는 건설노조의 철학과 사상과 이념은 무엇이냐면 200만 건설노동자, 모든 건설노동자를 위해서 투쟁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철학입니다. 우리의 이념입니다. 그리고 전략입니다. 전략이라는 건 무엇이냐? 200만 노동자들이 다 잘 살아야만이 나도 잘 사는 겁니다. 나만 잘 살 수 있는 절대 없습니다. 200만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아야만이 우리도 혜택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설 노동자를 위해서 투쟁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기입니다. 200만 건설 노동자들이, 모든 건설 노동자들이 건설 노조의 투쟁에 박수 쳐주고 지지해주고 어머니해줬을 때만이 투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회하고 행진할 때 시민들이 박수 받으면서 행진하는 광경을 만들어내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노조의 철학과 전략, 건설노조의 철학이자 전략이고 무기인 것은 모든 건설노동자를 위해서 투쟁하겠다는 각오와 결심, 이것이 김명환 지부장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모든 우리 조합원들이 새겨져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을 다니면서 지금 제가 교육을 하는 겁니다. 지금 10,000명을 교육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을 위한 투쟁에서 모두를 위한 투쟁으로 이제 전진하자라는 겁니다. 동지들, 대전세종건설지부 동지들, 대전세종건설지부는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는 조직입니다. 아무도 시작하지 않을 때 건설노조를 창립했던 조직인 거고 그것을 지켜내고 사수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써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부보다 남다른 조직은 조직의 기강과 기풍이 완강합니다. 대전세종건설지부를 중심으로 해서 조합원들이 결집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노동자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통해서 삶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대전세종건설지부 조합원들은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중심에 서 있는 거고 그 중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김명환 지부장님들과 간부들과 여기 있는 조합원들이 헌신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마냥 좋을 수는 없습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유혹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전세종건설지부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켜왔던 그 원칙이 노동조합의 기준이 됐고 토목건축 분과를 일으켜 세웠던 방향이었습니다. 하기에 크나큰 자부심 갖고 다시 한번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해서 전인미답의 길을 간다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10년의 전략을 설명했던 것을 책임지고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전세종건설지부 조합원 동지를 믿고 토목건축 분과위원장 맹종환 저도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동지들 지질! 지질! 고맙습니다. 네, 열정적인 강연 교육해주신 분과위원장 동지께 힘찬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분과위원장님이 왜 이렇게 목이 메어서 하시나 봤더니 제가 올라와 보니까 우리 동지들의 눈빛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장님이 또 목을 메시면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 들으셨죠? 예, 우리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절치부심 한번 마음을 좀 돌이켜서 전체 현장을 책임지는 그런 투쟁 한번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지개 한번 켜실까요? 자, 지금 교육 한 40분 했는데요. 이제부터 본 행사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는 시간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휴식 시간 없이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구하나 힘차게 외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준비! 단결과 투쟁으로 원청교섭 쟁취하자! 건설, 노조, 단결, 투쟁, 결사, 투쟁. 예, 자랑스럽습니다, 동지들. 그러면 2026년 대전세종건설지부 전체 조합원 총회 민중은혜 시간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을 하면서 가장 가슴 벅찼던 일이 무엇인가를 물어봤을 때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국가의 탄압과 폭력이 있었을 때 우리가 똘똘 뭉쳐서 그 불의에 항거하고 끝내 그 불의를 끌어내렸었던 그 기억이 가장 자랑스러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해동 열사를 마음에 묻고 하나의 산은 넘어섰지만 끝내 양해동 열사가 말씀했던 건설 노동자들, 전체 노동자들이 현장의 주인이 되는 그 새로운 역사는 오늘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음과 결의를 모아서 전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동 묵상. 바로 투쟁의 노래, 승리의 노래, 이무리안의 인증곡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투쟁! 투쟁! 단결 투쟁! 이 노란 김치 한평생 나가자도 뜨거운 냄새 묵직한데요. 이빨 낚여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잘 따르라.
앉아요 따르라 간절식.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행사 첫 번째 순서로 대전세종건설지부 김영환 지부장 동지를 모시고 힘찬 대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지부장 김명호입니다. 투쟁! 건설 노동자 투쟁의 역사는 다단계한 작업 속에서 진짜 사용자를 찾는 투쟁이었습니다. 작업의 시작과 종결, 연계되는 고정을 조정하고 공정을 조정하고 인원의 역사를 조정하며 안전노원을 직접 전리하고 화장실, 하유지실에서 현장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 원청 건설사가 하는 일입니다. 건설 현장의 실질적 지배자가 원청 건설사임이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원청사는 하도업체와 건설 노동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막대한 이윤만 가져갔습니다. 원청 교섭은 단순히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교섭이 아니라 죽지 않는 현장 책임이 법이 지켜지는 현장 휴식권이 보존되는 현장을 만들고자 하는 교섭입니다. 건설 현장은 지난해 상반기 287명의 산재 사망자가 산재 사망자 중 186명이 건설업 노동자일 정도로 전문 사회에서 매년 가장 많은 산재 사망자 수가 발생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원청 건설사는 하청에서 책임을 떠넘기거나 노동자가 실로 인한 전가하는 등 안전관리에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건설업과 관련 법령의 건설 현장 산업 관리 책임의 최종 책임자가 원청 건설사인 만큼 노동조합과 함께 중대재해가 감소되는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한 단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우리는 조합원의 임금과 노동요건을 뛰어넘어 모든 건설 노동자를 위한 원청 교섭을 성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청 건설사들도 위기가 있는 건설 현장, 대한민국 건설 산업을 함께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교섭에 응해야 합니다. 건설노조는 원청 건설사에서 중대재해가 감소하는 안전한 건설 현장, 빨간 날도 쉴 권리가 보장된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불법 고용, 임금체불 없는 법이 지켜지는 건설 현장, 청년 건설 노동자 균형훈련과 안정된 고용이 보장되는 미래가 있는 건설 현장, 부실시험이 없는 고품질 주택건설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건설 현장 5개 건설 현장 중 5가지를 요구합니다. 로다라고 불리웠습니다. 중등 응사막 모래바람 속에서 산업약품이라
불려 위로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 하는 것은 막장 인생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투쟁으로 건설 노동자를 이름을 되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은 건설산업의 최후의 단계에 있는 건설산업의 실질적인 권한과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원청사를 상대로 제대로 된 홀딩을 잡기 위한 교섭과 투쟁 그리고 실질적 권리를 잡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노동자를 원청 교섭투쟁을 힘차게 벌여갑시다.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원청사를 상대로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가는 투쟁을 벌여갑시다. 고맙습니다. 투쟁! 네, 응차 박수 보내주시고요. 네, 저분들 많이 이쁘시나요? 예, 한 분의 퍼스트 펭귄이 벌떡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 나가시니까 동요하신 분들이 같이 따라 나가는 현상이 생기는데 도저히 지금 화장실 안 가면은 큰일 나겠다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조금 오늘 행사 좀 빠르게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자리를 좀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함께 오늘 총회를 한다고 하니까 응원해주고 축하해주시기 위해 오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설노조 대전세종건설지역본부 이웅규 본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힘찬 박수 환영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대전세종 충청 타워크레인 지부 노승선 지부장 동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전세종 건설지부 지도위원이십니다. 이성희 지도위원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주노총 대전지역본부 김유련 본부장님 그리고 김호경 사무처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진보당 대전시당 정현우 위원장님, 권의경 사무처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열띤 또 힘차게 활동하셨습니다. 유성구 지역위원회 김선재 위원장님과 대덕구위원회 이은영 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건설노조 토목건축 분과위원장님 아까 교육해 주셨죠. 맹종환 분과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전민중의힘 집행위원장이십니다. 신용실 동지 그리고 서유진 조직부장 동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원래 한 곳에 모여 계시라고 했는데 다 흩어져 계셔가지고 카메라가 막 왔다 갔다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예,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국 가정통신 서비스 노동조합 성광수 본부장님 그리고 성광수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사무국장 동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쪽에 계시네요. 네, 서비스연맹 대전 대세충본부 김인재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대전세종 지역 서비스노조 엄자욱 위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든든한 콜센터 지부 김현주 지부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대전지역 일반지부 김병준 지부장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지금 대표자분들만 소개해드렸는데 각 산별의 우리 국장님들도 함께 다 하셨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을 대표해서 몇 분의 축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설노조 대전세종 지역본부 이용규 본부장님의 축하 말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세종 지역본부장 동지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 위에서 보니까 참으로 장관입니다.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을 보니 저절로 존경의 마음이 듭니다. 오늘 하루 땀 흘리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바로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와 앞일을 결정하는 중요의 자리다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회의 조직인 총회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마음 놓고 개진하고 열띤 토론회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우리 아까 지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걷지 못했던 원청교섭의 시대를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언제까지 안전에 노출되어 있어서 오늘 하루는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당연한 것을 우리는 걱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과 직접 우리 노동자들이 조사를 통해서 우리의 일자리와 우리의 생계를 제대로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전반기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돌아오면은 우리 모두 사계지부 하나로 모여서 본부 트랙으로 원청교섭의 새 시대를 열어갑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지들과 함께 가장 선봉에 서서 동지들과 함께 이 투쟁 이끌어나가고 승리하는 그런 싸움이 되도록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예, 힘찬 박수 다시 보내주십시오. 예, 이어서 민주노총 대전본부 김유련 본부장님의 축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동지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장 김유련입니다. 올해는 직접고용투쟁 14년 차가 되는 해입니다. 14년 직고용투쟁으로 대전 세종 지역 현장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또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직접고용투쟁 14년은 단결된 노동자의 힘을, 노동조합이 있는 조직 노동자의 힘을 보여준 14년이었습니다. 이만큼 우리들이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앞장서 희생했던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집회 한번 하려면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또 돈을 걷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투쟁해도 대부분의 동료들은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라고 하였지만 그 선배님들의 투쟁으로 우리는 불가능을 이렇게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 선배님들이 이제 앞자리를 후배들에게 내어주고 물러나고 있습니다. 동지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모든 일에는 앞장서 희생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대전세종 건설지구 선배들이 만들었던 그 정신과 역사를 이제 우리들이 되새겨야 할 차례입니다. 원청교섭으로 실업 문제를 해결합시다. 원청교섭으로 안전을 쟁취합시다. 원청교섭으로 부실지구 문제를 해결합시다. 건설산업 정상화라고 하는 한 번도 내딛지 못했던 그 투쟁을 우리가 함께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 그런 또 하나가 있습니다. 14년 직고용투쟁으로 우리들이 배운 것은 사장 앞에서 동료들끼리 경쟁하며 잘남시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이 적고 일상적인 임금 체불과 실업으로 힘들어하는 동료들을 보면서 나는 능력이 있어서 다르다고 자만했던 동료들이 결국 뒤늦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4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우리 곁에 분열과 경쟁의 논리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경각심을 가지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대가 일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노동자합이 조직력이 있고 투쟁력이 있어서 우리 모두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지들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부대와 동지는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노동조합의 정신입니다. 건설 노동자들이 개인의 능력으로 경쟁하는 삶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협력하는 그 원칙을 우리는 오늘 계승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운동은 사람을 바꾸는 운동입니다. 착취하면 나약한 노동자, 힘 있는 사장 앞에서는 당당하지 못하고 노동자끼리 비교하고 경쟁하는 개별 노동자를 조직 노동자로 노동조합에 있는 힘 있는 노동자로 바꿔내는 것이 노동운동입니다. 자랑스러운 건설노조 대전세금 치부의 역사와 정신을 잊지 맙시다. 우리 선배들이 힘들게 개척한 그 힘을 우리 오늘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단단한 노동조합으로 의리와 배짱이 넘치는 노동조합으로 만들어냅시다. 그 힘으로 원청교섭을 반드시 승리로 만들어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동지들, 고마운 동지들 총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인사 말씀해주시죠. 네, 다음으로 한국 세미나 동지들 모셔볼 건데요. 분과위원장께서 교육해 주신 내용을 잘 보면 현장을 가서 열심히 싸우자 이런 것들인데 중국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 법제도를 새로 만들자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퇴직연금도 법이고요, 기능인 등록제도 법이고요,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테크닉도 다 법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건설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법 테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입니다. 우리가 만든 정당, 진보당, 우리 정현희 위원장님과 김선재 부위원장님, 이은영 비영부위원장님 모셔서 힘찬 축하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해주십시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국회와 거리에서 건설노동자와 언제나 함께하는 진보당입니다. 진보당 대전시당 위원장 정의원입니다. 주제! 드디어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는 원청교섭 시대를 열었습니다. 원청교섭 시대를 연 근본의 힘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깃발 아래 우리 건설노동자들이 지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단단히 단결한 성과라고 자부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길에 항상 진보당도 옆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원청교섭 시대의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우리 건설노조를 강화하고 투쟁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 길에 진보당이 국회와 거리에서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네, 동지들 반갑습니다. 진보당 대전시당 부위원장 김선재입니다. 존경의 마음을 담아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동지들 대전세종 건설지구 2026 총회를 축하드립니다. 단결된 힘으로 승리를 향해 나아갑시다. 또한 자리를 빌어 선거 기간 동안 물심장면 지원해 주시고 후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동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노동자와 또 민중 속에서 더 투쟁하고 더 성장하는 진보 정신이 되어 반드시 노동자가 주인된 세상을 앞당기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노동자들의 투쟁, 건설 노동자들의 투쟁에 진보당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장 추운 날에도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진보당을 함께 만들어주시고 땅을 다져주시고 기둥을 세워주시고 우리 진보당 대전시장의 가장 뜨거운 동지들 건설노조의 조합원 총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제나처럼 진보당은 여러분들의 뜨거운 연대로 버스로 동지로 함께 투쟁하고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힘찬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는 윤석열 탄압 시기를 겪어오면서 분명히 체감했습니다. 현장 권력을 우리는 힘차게 쟁취했지만 결국에는 국가 대통령이 또 꼴통이 들어오면서 모든 법제도를 짓밟으면서 우리는 탄압의 한 중간에 있었습니다.
다시금 현장 권력과 정치 권력을 두 가지 바퀴를 잡아가는 투쟁이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영상 우리 상반기 여러분들의 활동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영상 이어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재 31년의 30살 김지국이라고 합니다. 일단 남들보다 출근은 빠르지만 그만큼 퇴근도 빠르고 다른 직종에 비해서 보수도 좋고 친구들이랑 형님들이 너 덕분에 열심히 일을 해서 너가 열심히 도와줘서 너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30년 동안 철도 노조에 계셔왔고 아버지의 권유로 노조에 대해서 알게 되고 노조에 대해서 가입을 생각을 하고 또 가입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노동계열 행사 때 남동문을 읽게 되어서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장 일이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일, 원하는 일을 하는 걸 원하셔서 응원을 뒤에서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사 19분의 30살 김형준입니다. 제가 청춘로드를 나왔지만 대전에서도 청춘로드처럼 청년조합원들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회의원분들과 노동부 사장님을 만나 군사직종 청년들의 고충과 안전에 대해 논의할 수 있고 직접 저희 얘기를 들어주셔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에게도 많이 권유를 하고 추천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아직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제가 친구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노동조합에 대해 많이 얘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조 철근 10분의 37살 남도현입니다. 모든 청년조합원은 같은 생각일 겁니다. 보통 청년조합원은 막내 생활을 많이 하고 주변의 친구라든가 같은 또래가 없다는 게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청년이 일할 수 있게 더 좋은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일할 때는 배우는 게 재밌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위, 추위 이런 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나의 노력이 그만큼 돈으로도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철근 1분의 김민용 조합원입니다. 우선 가장 큰 좋은 점은 단체 생활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개인적으로만 움직이다가 단체인 팀으로 움직이다 보니 더 장점이 부각이 되고 좋은 것 같습니다. 호텔 26분의 김정규 조합원입니다. 예, 지난 일이지만 공권력에서 많이 저희가 탄압과 핍박을 받았는데 저희가 그때 은하수 매거리에서 투쟁을 하면서 탄핵 결정이 났을 때 나름대로의 조금 저희는 살아있다 이런 걸 한 것 같아서 조금 감동적이긴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철근 14분의 조합원 김명수라고 합니다. 제가 노조 활동을 하면서 좋은 점은 우선 소속감이 생기고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혼자 목소리를 낼 때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지만 이 노조원으로서 같이 목소리를 냈을 때 일터 저희 일하는 현장이 좀 더 나아지고 개선이 되는 이런 점들이 가장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형틀 7분의 김선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소한 것도 많이 있고 큰 것도 많이 있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역시 삶의 질이 상상됐다는 그런 점이 진짜 크고요. 없던 취미생활도 생기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행복해진다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헌틀 36분의 박종관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현재 건설 경기가 매우 좋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노동자가 오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할 것이고 현장 내 일을 모두 제 것으로 만들어서 간부가 되어 팀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투쟁으로 성공해서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헌틀 30분의 조합원 변승혁입니다. 조합원으로서 건설 현장에서 활동을 하면서 저희도 이제는 경쟁력을 더 강화시켜야 저희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시작으로 우리가 이 건설사의 악습에 맞서서 우리의 이런 권리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싸워서 어느 정도는 그 부분은 성공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 노동자들에 비해서 시공품질이 월등히 좋고 이제 회사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경쟁력이 좀 생겨야 된다고 봅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헌틀 38분의 류한진입니다. 앞으로는 그 AI 시대가 도래되면서 많은 직업군들의 변화가 될 겁니다. 많은 직업군들의 흥망성쇠가 달라질 건데 그 중에 우리 헌틀 복수는 그 대체 불가하는 전문 기술인으로서 어디든 인정받고 전문 친구들한테도 많이 추천하는 바입니다. 해체 1분의 양주남이라고 합니다. 현장은 혼자 버티는 것보다 서로 챙기면서 가는 게 오래갑니다. 노조 활동도 결국 내 권리만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들의 안전과 처우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배들한테는 기술도 배우고 권리도 알아야 오래 살아남는다. 너도 존중하면서 안전하게 일하자.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13번에 있는 김기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후배들이 좀 들어오면은 많이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 어려운 것들이 있거나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은 제가 이제 조금이라도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저희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배웠던 기술들을 그게 나름대로 이제 전파도 해주고 같이 하나씩을 조금 더 쉽게 일할 수 있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헌지대 3분의 소속 박상훈입니다. 우리가 5월 1일이라든지 아니면 자꾸 우리가 대규모 집회할 때 자기 일단 포기해가면서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다 모여서 같이 투쟁하고 이런 모습을 항상 감동스럽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저는 8분의 박수입니다. 아무래도 개인이 하기는 노동사항 같은 거 단체 힘을 빌려서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게 노조할 거 하면서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홈틀 20주에 고용한 경험입니다. 저희 이 노동일 자체가 일반 일들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군의 활동을 하면서 가장 연속적인 거는 평상시에 개인적인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주말에만 오롯이 주말에만 시간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권리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조금 많이 연구를 하셔서 좋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홈틀 8분의 최혁이라고 합니다. 이 일이 처음에는 좀 힘들고 낯설 수 있지만 기분과 안전을 잘 지키면서 배우라는 자세를 가지면 현장에서 꼭 인정받게 될 수 있으니 몸 건강 관리도 최선을 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홈틀 20분의 박진호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작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돼서 그 정권, 잘못된 정권 같은 것들이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점이 무엇보다도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강구를 느꼈던 일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홈틀 4분의 김준입니다. 저희 조합원 중에 사제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조합원 전체 분들이 다 헌금을 해가지고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때 막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고 저희 지회원들이나 다쳤을 때 어떨 때 다 신경 써주시고 이런 분들이 감동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홈스텔 10분의 최희정입니다. 저도 그랬었죠. 다 똑같이 힘들고 하니까 너무 힘든 티 내지 말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오래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홈트리 1분의 김병준 조합원입니다. 사람들이 다 내 마음을 채이는 않더라고요. 어떤 것을 개선하고 고치기 위해서는 다소 긴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분리수거라든지 연장 제작 그리고 분야 활동에 있어서는 TBM 시간에 토끼를 의무 착용해서 단계된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관리자들이 이런 부분이 약간 소홀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강하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체 5대 8기 박한지입니다. 주제! 매일 아침이 감동적입니다. 저희 부회장님, 조직자장님, 저희 부회원들 보는 게 감동이고 서프라이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 40분의 조창형입니다. 네, 제가 아마 배당고 그 일의 첫 교육생인데요. 자원소 이제 교육 공간이 좀 협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앞으로 더 크게 원차원 차원에서 재원이 좀 마련되긴 해서 예를 들자면 뭐 폐교 같은 장소와 공간을 이민대나 이웃해서 그런 장소에서 더 많은 예를 들자면 석고, 야기리, 그다음에 슬라브 그런 작업, 그런 기본 작업까지 포괄적으로 많이 이제 확장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기본 교육이 청년 육성 및 이제 조합원 이제 기능 보도와 어떤 차원의 보도와 작업 차원에서
좀 많이 활성화되고 연상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수 한번 입장 보내주세요. 앞에 사업 보고 사진들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요. 또 인터뷰해주신 조합원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목소리였던 것 같습니다. 상반기 동안 힘차게 잘 살아왔다고 다시 한번 힘찬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이제 점점 이제 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경품 추첨 시간입니다. 표를 꺼내주십시오. 예. 근데 경품 추첨 여러분들과 들어가기 전에 한번 오른쪽을 봐주시면은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우리 전체 조합원들의 얼굴이 들어간 민주노총 깃발을 형상화했고요. 저쪽 뒤에 보시면은 우리 전체 조합원들이 가족들과 인증사진 찍은 것을 건설로조 깃발로 형상화한 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그냥 이렇게만 만들어 놓고 넘어가기 너무 아쉬워서 우리 가족들과 찍은 인증사진 중에 베스트 10번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만약에 화면에 본인 얼굴이 나오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지부장님께서 소정의 상품을 좀 준비했습니다. 가족들과 식사도 한번 하시라고 10만원 상품권을 좀 준비했습니다. 예, 그럼 다음 한번 넘어가 봐도 될까요?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철근 4부의 김영찬 조합원입니다. 예. 아, 나 안 나왔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박수 좀 쳐주세요. 예. 아, 이유는 같이 가족과 찍으셨는데 단결 투쟁에 이런 의미 있는 이런 퍼포먼스 이런 걸 해주셔가지고 뽑았습니다. 어디 계시죠? 안 오셨나요 혹시? 나오세요. 김영찬 조합원들이 나오시고요. 잠깐 나오셔가지고 예, 올라오십시오 무대 위로. 상품 받으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체 다시 한번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가서 지부장님께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처음 받아보시나요? 왜 이렇게 주저하시죠? 너무 낯설으신가요? 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 다른 거 얘기 없습니다. 그냥 주세요. 예. 예. 잠깐만 계십시오. 나머지 분들 나오시면 단체 사진 한번 찍을게요. 두 번째, 철근 10분의 유인모 조원입니다. 어디 계시죠? 아, 저기 나오시네요. 요거를 인증사진을 찍어달라고 요청하니까 아, 나는 혼자 사는데 누구랑 찍어? 집에 개 한 마리 사는데 어떻게 해? 반려견하고 반려동물하고 찍으세요 했는데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반려묘와 이렇게 찍어주신 사진을 선정했습니다. 힘찬 박수 보내주세요. 예, 지부장님께 가서 저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가서 받으세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철근 15분의 김진희입니다. 든든한 공동체, 딸, 아들과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에게 이렇게 사진을 같이 찍자라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라오셔서 받으시고요. 다음 사진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타설 3분의 박종수입니다. 어디 계시죠? 안 오셨어요? 탈락입니다. 아, 근데 의미는 아들인 것 같은데 같이 조끼를 입고 이렇게 힘찬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아, 차기 이제 얼마 좀 있으면 우리 조합원이 되겠구나 라는 의미에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다음 해체 1분의 양준함 조합원입니다. 계신가요? 나오시네요. 예, 여기 보시면 아빠의 땀을 지켜주는 이름이 건설로조다라는 아이들의 이런 소망이 좀 따뜻하게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해체 6분의 강상욱 조합원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설로조란 가족의 힘이다. 예, 이쁜 딸들 같이 사진을 찍으신 것 같은데요. 계신가요? 다쳐가지고 못 나오셨어요? 오늘 땡입니다, 그러면. 예, 다음 형틀 19분의 김영선 조합원입니다. 계신가요? 야, 가장 큰 박수를 받고 나오시네요. 아마 손주들일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가족들이 다 같이 이렇게 이쁘게 사진을 좀 찍어주셨습니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사진이긴 합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다음은 형틀 20분의 김진문 조합원입니다. 계신가요? 또 안 오셨어요? 20분에 넘어가겠습니다. 형틀 36분의 박범문 조합원이십니다. 어디 계시죠?
나오시네요. 예, 우리 가족에게 건설로 전한 아빠의 땀과 안전을 지켜주는 울타리이다. 예, 뒤에 이쁜 꽃밭에서 이쁘게 찍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형틀 20분의 박진호 조합원입니다.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군요. 어디 잔치에 가셔가지고 남의 잔치에 가서 뭐 침입하신 건 아니죠? 근데 혼자만 한복을 안 입고 있는 거 보니까 가족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확인해 보이는데 어쨌든 가장 단란하게 또 사진을 찍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베스트 사진으로 좀 선정된 분들 같이 시상을 했습니다. 한 분만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여기 손주들이 많았던 김영선 조합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마이크 여기 김영선 조합원. 네, 마이크 저기 앞에 있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여러 사진 중에 추천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대표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잘 아실지 모르는데요. 지금 제가 한 4년 됐습니다. 근데 형틀 식구 우리 가족의 건설은 뭐냐를 우리 손녀딸 4명, 손녀딸 4명으로 할아버지 이거 찍어야 되는데 같이 찍을래? 이렇게 애하고 각자 애들 너무 고맙습니다. 예, 손녀딸들과 치킨 맛있게 드시면 좋겠다. 예, 지부장님 서주시고 같이 단체 한번 사진만 찍고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서주시고 지부장님. 예, 가운데 선서 단체 사진 한 번만 찍고서 가도록 할게요. 예, 단결하면 투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단결! 예, 감사합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두 분만 좀 말씀 좀 들어볼게요. 일단 여기 애기들이 이렇게 데리고 나왔는데 애기들이 추첨된 거죠? 애기도 어떻게 데리고 나왔는지 소감 말씀 한번 해주시죠. 우선은 이렇게 당첨 기회를 주셔서 또 감사드리고 애기들 맛있는 거 사 먹이겠습니다. 근데 우리 다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말씀하기 좀 그러시죠? 근데 요거는 말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베이스도 드레스. 오늘 복장 제대로 하고 오셨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형틀 7분의 조지차장 나유진 와이프 김은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추진 때도 저 참여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서 많이 응원해 드리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대결하면 투쟁부터 외칠게요. 대결!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여기 사춘기 학생이 한마디 하고 싶은 거 가지고 지금 이게 한마디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우리 가족분들도 단결하고 투쟁으로 한번 인사해주세요. 단결! 네, 박수 한번 입장에 보내주십시오. 자, 이제는 조합원들 걸 할 거예요. 자기표 꺼내세요. 이제 자기표 꺼내시고 20분에게 드릴 건데 이번에는 다시 지부장님부터 여기 5분이 4장씩 뽑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뽑는 대로 당첨되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네, 어쨌든 못 받으신 분 아쉬움이 좀 있긴 하겠지만 재미로 좀 했습니다. 서로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 간부들 나와서 조합원들께 인사드리면서 힘찬 투쟁 결의 구호 외치면서 오늘 행사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전체 간부들, 분회장 주차장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는데요. 무대를 바라보고 왼쪽부터 형틀 1지대, 2지대, 3지대, 4지대, 5지대, 6지대, 철건 1, 2, 3지대, 타설 해체 시스템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다 나와주세요. 전체 간부님들. 그리고
운영위원들, 지대장님들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체 분회장님은 위로 최원필 분회장님만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분회장님들 다 내려가시고요. 분회장님들 내려가시고요. 지대장님들만 올라오세요. 무대 위에는 운영위원, 지대장님들만 올라오세요. 건설회장의 진짜 주행 교부장입니다. 원청인 위원장으로 예, 조합원동지들 마지막 순서이니까요. 자리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부 동지들이 준비를 저는 이렇게 인사하려고 준비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인사드리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간부 동지들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상 대표로 네 분이 힘찬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가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세요. 예, 철근 간부 동지를 대표해서 부지부장 항행진 동지들께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자, 구하겠습니다. 단결과 투쟁으로 원전교사 쟁취하자! 동지들 반갑습니다. 오늘 부지부장 이충구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윤석열 정권 탄압받으면서 우리 곁을 떠났던 동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이 지금 천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주위에 동지들 조직 확대할 수 있도록 구하나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전 조합원들이 결심해서 반드시 조직 확대하자는 그런 구호입니다.
조합원 단결하여 조직 확대 달성하자. 전 조합원 단결하여 조직 확대 달성하자. 조직 확대 달성하자. 건설 노조 단결 투쟁 결성 투쟁. 타설 기대장 한경수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동지들, 2026년 원청교섭 승리 염원을 담아 구호하겠습니다. 조직 확대, 조직 강화로 현장을 장악하자. 처음 뵙겠습니다. 어려운 자리에 이 자리에 서서 제가 구호를 외친다는 게 참 어색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한번 구호를 외칠 테니까 따라서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고준비! 새로운 세상, 새로운 현장, 투쟁으로 쟁취하자. 쟁취하자. 건설로 연결, 투쟁, 용사, 투쟁. 이렇게 전체 조합원의 결의를 힘차게 4개 구호로 외쳐봤습니다. 힘차게 단결하면 투쟁으로 기원을 모아주십시오. 단결! 전체 일어나서 파업가로서 오늘 모든 대회와 결의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쟁! 투쟁! 단결 투쟁! 우리 대우에 있는 규찰대 동지들은 밖으로 나가서 대열 정리 좀 해주십시오.